모던심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뭉크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혹시 그 사랑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약간 위로도 좀 해드릴 겸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뭉크의 예술 주제가 이 사랑입니다. 죽음과 사랑. 물론 요즘은 연애를 좀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9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좀 시대가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인제 연애 때문에 지금 분명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하여튼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연애 때문에 쪼끔 힘드시다,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시다, 그런 분들은 요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을 왜 읽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냐면, 그 연애를 실패하면 이 저 같은 사람들은 인제 요 내용을 팝니다. 뭐냐면 '내가 왜 연애를 실패했는가?' 이런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질문. '아니 이게 이렇게 힘드냐?'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거를 인제 고민을 해 봐요. 고런 내용이 책에 인제 잘 이제 담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책을 읽고 쪼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고우 같은 경우 보면, 고우 형님 굉장히 그 연애가 잘 안 됐는데 제일 힘들었던 케이스가 이분이랑 잘 안 돼서 그랬어요. 이분이 인제 K라고, 지금은 사실은 친척이랑 뭐 결혼하고 있는 게 안 되죠. 근데 인제 그 시대만 해도 이렇게 좀 쪼금 먼 친척이랑은 결혼하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친척 K라는 여인에게 대시를 했는데 까이죠. 까이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보시면 엄청 미인은 또 아니잖아요. 이거 보시면 되게 미인은 또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가? 뭉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뭉크도 그 첫 번째 연애를 되게 힘들어했는데 누구랑 처음 연애했냐면 밀레탈로우라는 인제 여인이랑 인제 연애를 합니다. 유부녀였는데 요분이죠. 이 그 막 가슴을 풀어헤치고 어떤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는 헤어진 연인, 본인은 괴롭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요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인제 뭐 사랑과 절망 하여튼 그런 제목인데, 뭐 가제로 흡혈귀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난 여자한테 뭐가 빨리고 있다. 기빨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인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애하면서 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우도 그랬고 뭉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애착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울비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애착이론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크게 인제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근데 여기가 좀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 있죠. 그 집착녀. 그죠? 집착남도 있습니다. 요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혹시 방송 보시면서 본인이 세 가지 분류 중에서 어디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나 아니면 연애 끝나거나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끝나는 분도 있고, 굉장히 그 심각하게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최악의 케이스가 여기 둘이서 만날 경우입니다. 불안해하는 스타일이랑 피하는 스타일 둘이 만나면 불안형은 자꾸 인제 들러붙죠. 근데 얘는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불안형 이런 분들이 좀 힘들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애착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요 인제 연애랑 어렸을 때의 엄마와 뭐 엄마나 아니면 뭐 부모님과의 관계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냐면, 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제 애착 이론 실험인데, 이게 인제 엄마예요. 엄마고 여기 어떤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엄마를 "잠깐 나가라." 그래 밖으로. 그랬을 때 애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인제 엄마가 나가죠. 이제 애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건데, 크게 인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어 안정형. 안정형은 뭐냐면 그냥 애가 평안한 거야. 나가도 애가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제 불안형. 딱 들어와도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엄마 왜 나한테서 도망갔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안아 주고 막 달래줘도 막 불안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 애가 있고, 아무 신경 안 쓰는 애도 있습니다. 회피형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렇게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인제 아마 인제 어렸을 때 엄마, 특히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좀 막 결정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꾸준하게 사랑을 주면 약간 안정형이 되고, 쪼끔 이렇게 엄마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제 키우다 보면 좀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제 약간 애한테 쪼끔 이렇게 약간 엄마가 애를 약간 멀리하거나 요런 게 약간 반복이 되면 좀 불안해한다 그런 게 있고, 아예 그냥 키울 때부터 그냥 내놓고 키워.
그럼 애가 회피형으로 자란다. 요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뇌 시스템이 똑같다. 그 부모와의 애착이 나중에 이게 연애로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였던 요런 행동들이 커서도 그대로 연애에서 드러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뇌를 기계로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 담당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같은 부분을 쓸 것이다.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 커서 이제 연애 관계랑 같은 부분을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이제 고통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게 이런 거죠. 부모랑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건가? 그럴 순 없죠. 부모랑 헤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나이가 먹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통스러운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짧게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불안형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불안형이었고 뭉크도 불안형이었고 저도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 빡셉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연애하다 보면 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일단 좀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어차피 시간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타고난 성향이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는 거 찾아서 잘 쉬시고 잘 먹고 잘 놀러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그 우울을 좀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극복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뭉크 같은 경우도 불안형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뭉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죽음, 그다음에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뭐 아시죠? 이 그림 뭐 이제 뭉크 절기 되게 유명하고 뭐 계속 이런 그림들 그립니다. 이거 뭐 장례식 그림 뭐 이런 것도 장례식 그림 이거는 뭐 저기 누나 아픈 누나였죠. 소피 뭐 이런 그림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죽음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또 계속 사랑에 관한 그림들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들 계속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그림들을 계속 그렸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리의 탈로우 여기는 이제 그 유부녀랑 연애하다 잘 안 된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다그니 웰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마돈나라는 그림입니다. 되게 이제 그 고혹적이죠. 뭔가 아름다운 어떤 그런 고혹적인 그림. 다그니 웰이 누구냐면 뭉크가 이제 그 독일에서 화가로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술가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여자를 만납니다. 되게 이제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그 신비로운 느낌이 나고 되게 친절해. 말수도 별로 없고 요런 좀 신비한 느낌이 드는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분들이 이제 오면 이제 남자들이 좀 빠지죠.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나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인제 이게 고 본인이고 아마 요게 인제 정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여자분이랑 잘 안 되고 인제 그랬던 그림들이 뭐 이런 그림들이에요.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 둘이 이렇게 연애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질투가 난다. 그래서 제목도 젤러시예요. 질투. 이런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인제 연애가 잘 안 되면 인제 이제 되게 유치해지는 거죠, 사람이.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인제 톨라라틴이라고 여기랑 이 여자랑 잘 돼요. 잘 사귀는데 나중에 인제 어쨌든 간에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고 나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인제 요런 그림을 그립니다.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면 이게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제목이 뭐냐면 머더레스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살인녀 그런 제목인데 여기 본인이다. 얘가 이제 이 여자 툴라 라슨이다 이런 건데 이거는 뭉크가 잘못했어 내가 보기에. 이 여자분이 인제 "결혼하자." 했거든요. 근데 뭉크가 "결혼은 싫다. 나는 연애만 좋다."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빡치니까 이 여자분이 인제 슬랑이를 벌이다가 총알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총알이 발사되고 인제 뭉크가 직접 맞진 않고 이렇게 맞진 않고 여기 보면 이제 손에 맞아요. 손에 맞아서 실제로 뭉크가 이 약진가 중지가 하나가 날아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인제 약간 인제 억울했겠지. 그래서 인제 이런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아니 그럴 거면 결혼 그냥 해 버리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머더레스. 뭉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고에 이어서 표현주의를 인제 정착시킨 예술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제 그 현대에도 독일 표현주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안젤른 키퍼나 게오르그 바젤리츠 이런 이제 유명한 화가들이 있는데 독일 하면은 표현주의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뭉크가 원래 이제 노르웨이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독일에서 성공을 합니다. 요 다그니에를 만났던 독일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어떤 표현주의가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독일을 이제 대표하는 예술이 이제 표현주의가 된 것은 뭉크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